네, 계속해서 긴급 진단으로 SVB 사태에 따른 시장에 대한 진단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계속해서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 글로벌 금융 리스크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제2의 리먼 사태 재현 우려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센터장님은 이번 사태 어떤 시각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상당한 부침을 보였고 그런 자산시장에 대한 어떤 침체가 금리 인상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이유가 가장 컸다라는 진단을 많이 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제 경제활동에 대한 동향 등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고 여러 경기 침체 요인 등이 등장하면서 점진적인 이 리스크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던 가운데 금융 시스템의 가장 취약점이 발견됐었다는 점에서 이제 서서히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구체화된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통화정책 긴축 기조와 또 고금리 환경이 지속됐을 때 발생되는 부작용을 실제 우리가 만나보게 됐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분명히 본질은 다른 상황입니다. 당시에 금융위기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산시장에 대한 수축 과정에 담보 물건이 부실화되고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면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자산시장에 대한 침체보다 스타트업과 신성장 기업들의 자본 조달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시간이 지나 이제 고용과 투자 등과 같은 실물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이제 구조적인 악재와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되는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에 나서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3월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불과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 채권 시장 동향만 살펴보면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이 급락하는 현상 등을 보이면서 지난 주 초에 파월 의장의 청문회 결과가 나왔었던 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 등을 보여가고 있는데요.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이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조금은 온화한 좀 타이트한 정책보다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미 채권 시장에서 시장 금리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3월 FOMC에서 기존의 어떤 그 인상 기조의 입장을 조금 부드럽게 바꾸고 또 금리 인상의 종결 시점이 가까워졌다라는 메시지를 보이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등과 같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한 요소 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연준이 훈풍을 불어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책 당국도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었다라는 쪽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 등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연준을 다소 정책에 대한 어떤 코너에 몰려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 조기에 수습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추이의 확산 여부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준의 긴축 우려가 완화된 데 따른 어느 정도의 반등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또 남은 변수에 대해서는 무엇을 또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이미 국내 증시 반응을 보게 되면 주말 동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소식 등이 전해졌지만 오히려 이 문제가 빨리 수습될 것이라는 기대 등이 반영되면서 코스피의 회복 그리고 환율에 대한 안정 모습 등이 발견되어 가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기에 대한 수습 변화 등이
시간이 지났을 때 실제적인 문제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잠재적인 불안 요소 등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있게 된다라면 시장의 변동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위험을 테이킹하기보다 변동성이 축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감독 당국의 입장이 어떨까요? 이번 문제가 수습되고 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게 되면은 과연 문제가 다 수습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물가 위험이 이렇게 크고 물가 위험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실물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단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호재의 등장보다 악재의 소멸에 되는 과정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 만큼 다소 좀 경계 수위를 높여두시는 부분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악재가 소멸되기까지 단기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그러면 다소 좀 경계감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강화하기보다는 여전히 좀 일정 현금 비중을 유지한 가운데 발생 가능한 변동 위험 등을 제거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전략 등이 좀 필요하다라 판단이 들고요. 특히 지금의 위치가 이제 3월 말을 향해서 가고 4월이 되면 1분기에 대한 거시적 평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화될 겁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는 여러 펀더멘탈한 요인 등이 주가 상승을 지지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경기 여건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사항이 다양한 위험 요소와 직면해 있다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라면 오히려 상단에 대한 밸류의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본 시나리오의 전제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긴급진단 김영혁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관련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SBB 사태에 대해 또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두고 있는지 긴급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 신동호 앵커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SVB 파산으로 인한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파와 국내 시장의 여파 과연 어떨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장 전문가들한테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 미국 스타트업의 돈줄이라고 불리우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이 금융위기 도화선에 이 불을 당겨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산은 지난 2008년 워싱턴 뮤추얼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파 또한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 국내 시장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 은행들의 건전성이 개선되어 온 점, 또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예금자 전면 보호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파산이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전이 가능성은 낮지만 단기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박수영 신영증권 자산전략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 채권과 장부 가치 보상 가능성도 이 경기 둔화와 이번 사태를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영익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도 또 시스템 위기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사태 이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이번 달 예정돼 있는 미국 연준의 FOMC겠죠. 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제한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FOMC 과연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도 시장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3명의 전문가 모두 25bp 인상 전망, 이 베이비 스텝을 예측을 했습니다. 이 박수현 이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5bp 인상을 전망을 하면서도 이 부동산 등 기타 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김영익 교수는 미국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흥국 자금 유출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과연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할지 궁금하실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3명의 전문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채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선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 가운데 특히나 이 대형주 선호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박소연 이사 같은
같은 경우에는 금 등의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고, 이 달러 약세가 지금 앞으로 이제 지속될 영향이 큰 만큼 자금 유출은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영익 교수 같은 경우에도 달러와 약세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면서 이 외국인 자금 이탈은 상대적으로 낮고 또 신흥국 발작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계속된 상황에서 개인들의 투자 전략, 대응 전략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될지 궁금하실 분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채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량 가치주 영향은 제한적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가치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소연 이사 같은 경우에는 FOMC를 비롯해서 아직까지 남은 변수라든지 글로벌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지금은 많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치주나 배당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익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채 매수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볼 만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변수 속에서 추가 조정 시에 주식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SVB 파산 영향에 따른 국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